노동위원회 위원, 한국사례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차장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이라는 중요한 심포지엄에 모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찬희 협회장님, 또 전현정 양성센터 평등센터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런 좌장을 맡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제가 한국여성변호사의 부회장도 맡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거의 유일한 고객, 로펌의 고객인 회사 사내변호사하고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로펌의 유저로서 고객인데, 저희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이뤘을 때 그것이 고객과 로펌과 구성원인 로펌의 구성원인 여성 변호사, 남성 변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오늘 조금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로펌이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의 바탕으로 주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만이 의사결정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여성의 의견과 여성의 목소리가 리더로서 들어가야지만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로펌 안에서도 로펌이 그게 로펌에게도 좋은 것이고, 구성원인 여성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남성 변호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 20대 로펌에서 이런 저희 그 양성평등센터의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한국 로펌들, 특히 여기 와주신 대형 로펌들 토론자분들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 로펌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줌과 동시에 또 글로벌 로펌에서도 어떻게 글로벌 로펌이 더 앞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글로벌 로펌도 뭔가 더 열심히 더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또 학계에서도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풍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포지엄을 시작하고, 일단은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실 분들과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법무법인 그린의 김기정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 현재 법무법인 그린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김우정 미국법 자문사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신 다음에 이제 발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K&L 게이츠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셔서 지금 현재 DLA 파이퍼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토론자분들은 첫 번째 토론자는 법무법인 변호의 최희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최 변호사님은 삼성전자 사내변호사를 약 15년간 역임하시고 2018년부터 개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세계한인법률가회 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김진호 변호사님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 하버드 로스쿨 서울법대 졸업하셨고 지금 현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희봉 변호사님입니다. 한 변호사님은 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후 이제까지 태평양에서 계속 근무 중이시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법무부 국제법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네 번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현아 교수님입니다. 양 교수님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태선 교수님입니다. 김 교수님은 40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후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시다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육부 대학교원 양성평등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동영철 미국 캘리포니아주 외국 변호사님입니다. 동 변호사님은 캘리포니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로펌 및 기업 법무팀에서 활동을 하시며 IBM에서 특히 15년간 사내 변호사를 역임하시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상으로 발표자 토론자분들의 소개를 마치고요. 먼저 김기정 변호사님, 특히 이제 20대 로펌의 설문에 관한 김기정 변호사님의 주자 발표를 듣고 김 변호사님 발표 후에 곧바로 김유정 미국 변호사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때문에 앞으로 자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제 발표, 두 분 주제 발표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인의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양성평등센터에서 로펌 공식 질의서를 이제 보내서 회신을 받은 결과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소개된 것과 같이 변호사 수 기준으로 20대 로펌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8개 로펌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요. 작게는 60명대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부터 크게는 800명 후반대까지 다양한 크기의 로펌들이 있었고, 질의에 회신을 해준 18개 로펌의 20변호사 수를 다 합치면 4,338명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한테서 개별적으로 다 회신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모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숫자를 쓴 거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비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여성 변호사에 대해서 그 로펌 내에서의 인식이 어떤지, 또 로펌들이 여성 변호사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지, 또 그 소위 유지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 성비를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4,338명 중에서 대략 24.3% 정도가 여성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펌별로 그러니까
24%가 18개 로펌의 평균이고요. 로펌마다 크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뭐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뭐 여성 변호사 수가 더 많다거나 더 적다거나 뭐 그런 어떤 경향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슬라이드가 가장 이제 좀 그 오늘의 그 심포지엄에서 논란이 많이 될 만한 장표가 아닐까 하는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어소 시니어 파트너 경영위원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로펌 내에서 직급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상 좀 큰 규모의 펌에서 인컴 파트너라고 하기도 하고 워킹 파트너라고 하기도 하고 파트너의 직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고정된 급여를 받는 그러니까 수익과 로펌의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배당을 받지 않는 파트너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컬럼의 파트너라고 한 것은 소위 말하는 에퀴티 파트너, 그 지분이 있고 수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파트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로 그 어소로 신입 변호사로서 어소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통상 시니어 변호사로 승진하기까지 한 뭐 평균적으로 한 7, 8년 정도 걸린다고 볼까요? 그리고 또 이제 파트너로 승진을 하기까지 뭐 1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정상으로 흰색선은 아까 평균인 24% 정도를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또 보시면 이제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여성 변호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한 개 로펌 5%라고 쓰기는 했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개 로펌이 2명이 있다고 여성 변호사가 2명이 있다고 회신을 주셨고 나머지는 없거나 아니면은 1명 그 정도의 회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로펌 내에서의 유리천장을 보여주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을 바로 내릴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여성 변호사 수의 증가를 고려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 변호사 수가 증가했느냐라는 회신에 대해서 거의 모든 로펌들이 이제 파트너와 어소 모두 증가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파트너가 증가를 했느냐, 어소만 증가를 했느냐라기보다는 일단 여성 변호사 수가 증가했다. 어느 정도는 좀 체감적인 그 답변을 요구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그 여성 변호사의 수가 증가했다는 답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통계 자료는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은 자료가 아니고 별도의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여성 법조인 비율, 전체 법조인이 경력을 불문하고 전체 법조인이 2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2만 명을 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 법조인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의 통계를 보면 제가 변호사 등록을 한 게 2009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보시면 그 이제 직업별로 보시면 그 여성 변호사의 비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낮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여성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대체로 이제 2012년부터 19년 사이에 뭐 40%에서 4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50%가 아니냐라고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 어쨌거나 여성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여성 법조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존의 남성 법조인 비율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숫자가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점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 슬라이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이제 시니어로 진입을 하는데 한 7, 8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한 이 우측 그래프에서 한 이 정도의 그 2회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로펌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이제 올해 정도의 파트너 승진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연차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물론 이건 여성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고 이게 전부 다 이분들이 다 로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또 이제 이 자료는 지금의 상태를 얘기한 거고 올해의 시니어로 업소에서 시니어로 승진한 변호사를 또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해석에 좀 약간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서 보듯이 여성 변호사 수가 이제 꾸준히 여성 변호사들이 그 법조인 풀에 들어오고 있고 비율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남자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전체 여성 법조인 수가 어떤지, 변호사 수는 어떤지, 판사 검사 수는 어떤지, 뭐 이런 통계는 있지만 로펌 내에서 경력별로 파트너는 몇 명인지, 버스는 몇 명인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전혀 없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이번에 설문조사가 이런 그 조사를 처음 시도했다는 것으로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 변호사의 증가가 그러니까 로펌 외부에서 여성 변호사의 증가가 여성 파트너의 비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반으로 나뉘었던 것 같고요. 로펌 내에서 이제 여성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차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승진에 대해서 혹은 사건 배당 혹은 출산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었을 때 18개 로펌이 거의 다 예외 없이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약간 특이한 것은 딱 한 개의 로펌이 사건 배당에 관해서 여성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2년간 5회 이상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좀 약간 의외의 답변이었고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제가 실제로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로펌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변호사가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떤 경로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전담위원회와 같은 회사 차원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회신한 로펌이 9개의 로펌이었고 개인 면담 같은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로펌이 8개의 로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인 면담 등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 차원에서 여성 변호사가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개별적인 창구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의 공식 통로라는 것도 설문의 한계가 좀 있어서 정확히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정도의 느슨한 답변에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로펌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경로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성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및 커리어 지원 제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 변호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회사가 마련한 제도가 있다고 한 답변이 내시였는데, 그 중에서도 남녀 구분을 따로 두지 않고 멘토링 커리어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로펌이 2개의 로펌이 있었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 여성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커리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로펌은 그렇다고 회신한 로펌은 2개 로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답변자의 성향 내지는 성별 내지는 그 로펌 내에서의 지위도 좀 감안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법무법인의 경영에 여성 변호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저 그렇다라는 것도 이 2개의 로펌이 있는데 이 그저 그렇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추가 설명은 없지만, 그 중에 한 로펌은 보면 거의 일관되게 우리 로펌 내에서는 양성 차별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전혀 없다. 여성 변호사도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펌에서는 성차별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다. 일관되게 이제 그런 주관식의 회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답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 좀 방어적으로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의들이 약간은 답정너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남성 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여성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주로 정해져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모든 로펌들이 회신을 했고, 채용 시에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또 파트너로 승진시킬 때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든 로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합계를 보면 17개의 로펌인데, 그 중에 한 로펌이 일관되게 거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논외로 하고 제가 모든 로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여성 차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양성평등이 잘 실현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것은 파트너 변호사의 성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여성 비율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답변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을 차지했고요. 응답 중에서는 이제 늘어나야 된다고 답변한 비율이 많았었고, 그럼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로펌의 특성상 당연히 로펌의 수입 내지는 생산성 향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성 파트너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로펌의 수입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굉장히 다양하게 갈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저 그렇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것이 이제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더 문제다라는 차원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렇다 또는 이제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로펌의 경우에는 고객 중에 고객사의 임원이나 사내 변호사 중에 여성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로펌의 수입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한 내용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
이제 이런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의 답변도 있었고, 이 수임이익 기여도가 매우 높다라고 답변을 한 로펌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 어떤 그 특정 그 인물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전제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펌 내에 여성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멘토가 필요하다. 커리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여성 멘토 변호사가 필요하다. 멘티가 여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답변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쏘가 파트너로 성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실무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그렇게 회신한 로펌은 없었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여성임을 이유로 겪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좀 여전히 이제 방어적인 태도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의 내용들을 보면 영업 능력상의 차이가 있다, 혹은 그 체력의 차이가 있다거나 임신 육아 또는 임신 육아로 인해서 휴직하거나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답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 승진 대상 여성 변호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여성 변호사 수가 부족해서 승진 수가 적은 것이지 뭔가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승진을 안 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의 좀 방어적인 답변들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단념하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한 비중으로 그 원인을 육아 가사와 양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승진을 단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개인 역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성별에 따라서 우리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성 변호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그 답변 중에 가장 압도적인 그 답변 내용이 임신 육아 때문에 휴퇴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그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 변호사의 채용 및 파트너 승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그렇다고 답변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답변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뭐 리더십 교육 같은 멘토링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생각보다 그 의도적으로 남녀 동수를 채용하고 동수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성비를 5대5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물론 노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로펌들이 꽤 있다는 게 저로서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차이일 뿐이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좀 주류를 잃었던 것 같은데 유독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의 숫자가 꽤 많이 나왔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로펌 내에서 여성을 위한 어떤 복지 장치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데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의 그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는 달리 조금은 답변이 약간 더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육아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이를테면 일주일에 뭐 3일만 출근을 하고 그에 맞춰서 합의해서 급여를 내린다든지 그런 플렉서블 워크 어레인지먼트를 한다는 로펌도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이제 비자발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지만 이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기 적어놓은 것 같고요. 또 그 비법무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치 중에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왼쪽에 적어놨고요.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개선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성 비율이 낮고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다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아 출산 때문에 겪게 되는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무정 변호사님 그 발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 파트너 비율이 지금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적절하다고 본 로펌이 한 반 정도 됐다라는 게 조금 놀라웠고, 또 파트너 승진하는데 여성으로서 어려움이 없다 이런 답변도 한 반 정도 되는 게 좀 놀라웠고,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고위 높이 갈수록 적은데도 여성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김 변호사님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로펌 매니지먼트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본다면 로펌에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로펌 말씀을 김무정 변호사님께서 해주실 텐데, 글로벌 로펌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이제 앞서가고 있어서 이런 논의를 훨씬 전부터 해왔고, 결론은 시간이 지나도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 발표를 통해서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육아 출산 문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과연 여성 구성원들, 여성 변호사들 전부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도 육아 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할지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남성이 보는 시각과 여성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김 변호사님 저 발표 부탁드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NA 파이터의 김우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진 DNA 파이터입니다. 부통령의 남편이 저희 LA 사무소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DNA 파이터입니다. 오늘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특히 해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을 좀 보시면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수츠라는 미국 드라마입니다. 여성 변호사나 파라리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로펌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 보면 리거리 블론드라는 2001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하버드 법대 다니는 남자친구한테 차이고서 그 복수로서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고 로펌에 들어가서 활약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로펌에서 선호하는 복장입니다. 검은색 수트와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적당한 높이 하이힐, 그리고 단정한 머리입니다. 영국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바디 정장이 허용된 것은 95년입니다. 제가 95년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그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치마를 입은 선배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로펌이 뒤늦게 뭔가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 좀 문호가 열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바지 정장을 입었던 분은 지금 현재 그 애셔스라는 영국계 로펌의 매니징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현재 로펌은 어떤지, 또 여성 변호사들이 왜 로펌을 떠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여성 변호사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로펌은 어떤 정책들을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여성과 남성의 양성 평등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자료들은 2019년에 ADA에서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2017년부터 그 여성의 롱텀 커리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니시티브를 발전을 시키고 그 일환으로 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15년 이상 빅 로펌, 200대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1,1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고요. 이 답변자는 70%가 여성, 30%는 남성입니다. 저도 이게 잘못된 데이터인가 싶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답변자의 70%는 여성이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답변자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여성 변호사가 그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장 정확하고 또 눈에 띄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로스쿨 JD 졸업생의 47%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 중에 이런 200대 로펌에 들어가는 수가 45%, 그 다음에 그 지분이 없는 너니킷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30%, 그리고 에퀴리 파트너, 지분 파트너가 되는 경우가 20%입니다. 로펌에 들어가는 숫자로만 봐도 25%가 줄어들고 JD 졸업생으로만 따져도 27%가 줄어듭니다. 이 어메리칸 로이어라는 잡지에서 이 에퀴리 파트너의 수로만 볼 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2181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성 변호사들은 도대체 왜 로펌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로펌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 성취 지향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왜 로펌을 떠나는 것일까요? 일단 로펌이 싫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 서베이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이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 이 면에서 주로 불만족 면을 좀 보시면 여성 같은 경우는 46%가 불만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그에 걸맞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15%입니다. 이걸 보고 상당히 굉장히 분개했는데요. 아래 보시면 보상, 보상이 결정되는 방법과도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 성과에 대한 인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겠지만 로펌에서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 성과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남성의 경우는 12%만 불만인 반면에 여성은 28%가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이 보상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은 38%가 불만이 있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또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도 여성은 33%, 남성은 11%가 불만이었고 또 직장 내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이 매일매일의 이 로펌의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 지금 표에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더 낮은 직급의 직원으로의 오인을 받고 있다. 이거는 전화를 받으면 변호사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여성 변호사가 받을 경우에 당연히 비서라고 생각해서 이름이 여자님 남자님 헷갈릴 경우에 특히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하하는 말, 이야기 또는 농담, 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대한 기회가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사무실에 어떤 분들이 이제 프로모션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실에 가야 되는데 누구누구를 불러서 갈 때 여성 변호사는 아예 안 부릅니다. 남성 변호사만 딱 뿌려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는 경우도 여성 변호사는 당연히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배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에 덜 헌신적이거나 또 그만큼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열의가 없을 거라고 아예 가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비율로 로펌에서 살아남고 승진할 수 없는 주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 경험에 대해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또 부정적인 성고정관념이나 또 안주적인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출산과 육아가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인용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 통계 하나가
그 미국 로펌에서는 40대 이상의 그 변호사의 남성 비율을 재보면 여성이 40%입니다. 근데 50이 넘으면 이제 27%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과 육아가 큰 이유이긴 한데 과연 정말 많은 여성이 그 로펌을 떠나는 이유가 출산과 육아뿐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성 변호사 스스로 말하는 그 여성이 로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는 한국 로펌에서 아까 조사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스타테이킹 커미트먼트가 가장 높습니다. 이제 뭐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뭐 부모님을 돌봐야 하거나